자, 저희가 더 주목한 부분은 예산인데 지난해 문체부가 출판계에 대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뒤에 올해 예산에서 도서 출판 문학계가 한파를 맞았는데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13억 전액 삭감, 중소출판사 출판 콘텐츠 창작 지원 7억 전액 삭감, 국민 독서 문화 확산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이렇게 나와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많이 깎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24년에 1년에 성인 한 명이 읽는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57%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출판업계가 고사에 빠진 상황이죠. 거기다가 출판이 아니라 디지털화되면서 조금 더 이 산업 자체가 약간 변화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독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출판업계는 고사하고 있는데 대한출판문화협회라고 이제 출판업계에서는 가장 큰 주간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단체는 문화부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환수 조치당했습니다. 네. 그만큼 내부적 문제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간성적으로 예산을 집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대해서 약간의 조치를 취한 거고 아까 삭감됐다고 했는데 물론 일정 부분 삭감된 건 맞지만 신규 사업을 통해서 산업을 전환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독서 물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이 산업에 발맞춰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감이라기보다는 예산을 다른 쪽으로 용도를 바꿔가지고 용도 지원을 신규 사업을 했다. 했다. 그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그 출판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대폭 삭감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치권에서 뭐 축하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이런 수상 소식의 편승만 하기보다는 이런 예산 문제라든가 제도 지원 문제, 아까 말씀드린 블랙리스트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볼 계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어쨌든 이걸 이념을 좀 앞세워가지고 이런 문화들을 하나하나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또 자신들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재단해 나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런 문학 작품이 나오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예산 늘리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해만 세수 추계했을 때 완전 빵꾸 난 게 56조 원이었는데 네. 올해도 지금 20조 원 예측되고 있어요. 지금 기재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도처에서 5만 군데서 이걸 줄일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능한 지금 형태로 정부를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진흥될 필요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세수 펑크로 문학 출판계 예산 지원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김성열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너무 많이 깎았습니다. 근데요, 이권 카르텔이 아닌 게 없어요. 의사, 노동자, 과학자, 출판업 다 이권 카르텔이라고 표현하면서 다 예산을 다 깎았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우리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실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 한강 이 작가님의 수상은요, 정말 진흙탕 속에서 핀 꽃이에요. 이게 정부가 어떠한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우리 문학의 소중함을 좀 정부가 깨닫고 지금부터 당장 뭐라고 그럽니까? 독서 진흥 예산 늘리겠다 그러는데 이거 너무 1차원적인 지원이거든요. 이거보다도 신진 작가들 발굴하고 또 이제 작가들이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작가들의 세계 진출을 돕는 이런 좀 고차원적인 계획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